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집중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오프닝에서 전반적인 전망 자체가 우상향 쪽으로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포트폴리오 운용할지 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 노동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쨌거나 최악의 바닥은 지났고 더 이제 개선되고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많은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 이후의 흐름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인 건 그 코로나19가 좀 재확산되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이게 얼마만큼의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 신분이 되면서 내년도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과 동행하는 것은 결국에 이 경기에 대한 모멘텀일 텐데요. 이 각국은 3분기 GDP를 발표하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주식시장이 이미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내년도에 과연 좋아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이 경기에 대한 시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가장 좋은 벤치마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10년물 벤치마크 금리가 바로 0.9% 이상을 강하게 상승 돌파하면서 최근에 이 주식시장의 스타일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도 이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이끌었던 락다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에 미국 또 락다운을 경계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한다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또한 반드시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내년도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가 가장 많이 반영될 시기가 바로 현재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해 주신 그 금리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어쨌거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시중금리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릴 상황도 아니고 때문에 내년에도 좀 이런 스탠스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재정 정책을 크게 쓰게 된다면 구축 효과라는 것들이 있죠. 이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기대감, 즉 이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바로 이 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들의 이익 같은 경우는 좋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 주식시장 상승세를 전반적으로 이끌었던 성장주들은 할인율에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정책이 바로 내년도 주식시장 스타일이라든지 아마 랠리의 상단과 하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이 갖고 있는 목표 자체는 아직 확고한 것 같습니다. 바로 금리를 통제시켜서 이 경기 개선을 이끌겠다는 것인데요. 연준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도구들이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던 가장 큰 정책이 바로 QE 양적 완화를 통해서 채권을 매입해서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게 있고요. 여기서 더 나간 정책이 이 일드 커브 컨트롤, 즉 금리를 시중금을 우리가 그냥 아예 정해놓고 통제하겠다 이런 정책들도 연준이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중금리가 아마 연준의 정책을 통해서 상단이 막혀버리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기대감과 더불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실질 금리는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스타일 측면에서 미국의 테크 기업을 중심한 성장주들이 여전히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연준이 이런 정책을 언제 구체화하느냐가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큰 틀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대규모로 나올 테고 그리고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 시장에는 당연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하다 보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자고 일어나면 코스피 예상 밴드 상단이 좀 올라가 있는 이제 2,800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시장 연말까지 상승 가능성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투자자들이 이제 자신감을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빅스라는 것인데요. 빅스가 월마다 만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만기마다 어떻게 빅스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시각을 좀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대선 직전만 하더라도 이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 해지, 즉 이 풋옵션을 사서 이 주식시장 하락에 대비하려는 좀 니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또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안심하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것들의 기대감이 가장 커질 수 있는 시기가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전반적인 이 지수의 상단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조정이라든지 스타일의 변화가 어디서 나타날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맞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에 부양 관련된 의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FOMC 이벤트들이 내년도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1월 20일 이후에 이 재정 정책 관련돼서 미국과 의회에서 어떻게 소통이 되는지가 아마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이나 어떤 뭐 확인된 팩트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외국인 자금이 뭐 신흥시장, 특히 뭐 국내 시장으로도 더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의 현물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2일 이후에 외국인 자금 현물 순매수 규모가 3조 원을 현재 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살짝 약해졌지만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투자했냐면 선물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매수세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20조 원 넘게 팔았지만은 국내 시장에 대해서 아예 외국인들이 발길을 끊고 돌렸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문제들이 있었을 거지만은 결정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신흥국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발을 빼는 분위기에서 여기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해지를 위해서 한국 시장에 선물을 샀던 것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바이든의 당선 이후에 달러 약세 그리고 신흥통화 지수의 상승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든 시대에서는 다시 한번 오바마 대통령 때처럼 이 비미국 자산이 유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러의 상승 속도가 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이 EM 주식들, 신흥국 주식을 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볼 수 있지만 이 EM 시장을 사고 있는 ETF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 자체가 외국인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다른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IT 섹터에 다시 한번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월에 외국인 자금이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외국인 자금이 한 보름 정도 들어왔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샀던 이유는 바로 반도체 D램 현물 가격 상승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물과 고정거래 가격 모두 하락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이 현물 주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단기적인 베팅이 아니라 내년도에 있을 2분기 이후에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베팅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 8에서 9월 사이에 있었던 짧은 매수세가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짚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반기 들어서도 계속 상승했을 때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유동성 집중을 많이 했었고 그것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은 시장을 지탱해 준 게 외국인의 선물 매수였다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근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IT를 중심으로 해서 현물 매수로 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되고 다시 한번 뭐 IT와 반도체주 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 부분이고 바이든 당선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테고 성장주와 가치주 간의 어떤 주가 괴리도 메우는 타이밍은 와야 될 테고 하다 보니 이제는 뭐 저평가된 그리고 많이 못 오른 가치주 여기 사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가치주가 현재 편안한 국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스타일 로테이션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아마 미국의 실질 금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가치와 성장 간의 관계를 미국의 실질 금리로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이 한 8에서 90% 가까이 됩니다.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다는 것이고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그려보면 70% 이상 설명력이 가능합니다. 결국에 미국의 실질 금리의 움직임, 향배가 어떻게 될지가 바로 이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트레이드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실질금리라고 말씀드리면 쉽게 떠오르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미국의 10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바이든 당선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국면에서는 가치주가 더 좋은 국면입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괜찮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이미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죠. 화학주라든지 철강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구경제 종목들도 빠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봉으로 그래 보시면은 손이 안 나갈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2016년이었죠. 그때 포스코가 1년 반 정도의 사이클을 보이고 나서 쭉 쉬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예. 가치주들의 상승 사이클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험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번에 가치주 상승 사이클은 그렇게 길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치주의 상승세 자체가 이 중국의 이런 공급 측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반하기보다는 이 금리 관련돼서 주식시장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게 예상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제는 과거처럼 공급 측 개혁 이렇게 공급을 줄여서 이런 수요를 맞추려는 정책들을 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이제 신경제 쪽으로 아예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G 투자라든지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발표된 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이 중국은 과거처럼 국영제 산업을 강하게 키우기보다는 신경제 위주로 경제의 체력 그리고 소비 위주로 바꾸려는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는 이번에 이 민감주, 가치주 사이클은 3에서 6개월가량 과거보다 짧을 가능성이 높고 내년도에 연준이 아까 말씀드린 일드 커브 컨트롤 같은 정책들 아니면 연준의 QE, 즉 양적 간의 채권의 매입을 다시 늘려가는 정책들이 펼치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시 성장주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내 성장주로는 아마 반도체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치주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 기간들이 좀 짧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유망하게 보고 있는 유효한 업종으로 반도체 그리고 석유화학 쪽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 통해서 석유화학 부분의 이런 반등들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공통된 의견이 나온 만큼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좀 투자 전략에도 녹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NH투자증권 노동길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